2025년 8월 28일 섹터 및 테마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 분석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확인을 좀 해보면서 제가 왜 선정을 했는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주, 손해보험, 조선기자재는 뭐 워낙 많이 아실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화폐 및 금융 쪽도 넘기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종목이 시총 큰 종목 하나가 움직이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유 지주사 큰 의미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넘기는 거고요. 오늘 수산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 관련주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나무는 말씀을 제가 해드렸죠. 이전에 방송을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에카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들은 제가 그동안 방송했던 것 중에서 너무 많이 겹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외에 페인트 관련된 종목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성 기업을 포함을 한 수산 관련주와 함께 페인트 관련주에 대한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과 차트를 통해서 분석을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한성기업입니다. 보시다시피 실적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겠죠. 차트 통해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 오늘 거래량이 한 10만 주 정도 동반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이거는 변동폭이 엄청 컸네요. 최근에 특별한 이슈가 있었냐?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그런 건 없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변동폭이 굉장히 좀 심해졌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변동폭이 크게 되면 일반적으로 거래가 어디에서 동반이 되고 어디에서 마무리가 됐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좀 동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8월 20일부터 좀 디테일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되면 거래량이 여기까지 동반이 된 거죠. 여기까지 쭉 올라가게 되면서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확인해 보게 되면 여기도 그렇고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렇죠? 올라가면서 거래가 동반이 되고 거래 없는 조정을 보였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8월 21일 날 확인해 보게 되면 여기가 변수긴 합니다. 여기 올라가면서 양봉이 나왔는데 이 윗꼬리가 거래량이 동반이 됐었던 건지를 확인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 제외하고는 상승하면서 매수가 붙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8월 22일도 올라오면서 거래가 동반이 됐습니다. 다만 25일은 거래량이 아침에 터지면서 밀린 거죠.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되면 이러한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8월 26일도 거래량 터졌는데 그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봉이 형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10시가 넘어서도 양봉이 형성됐는데 이때도 거래가 동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7일 날 확인해 보시게 되면 여기가 좀 변수죠. 거래가 터지면서 밀렸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가 터지면서 밀렸죠. 그 다음에 쭉 확인해 보게 되면 오늘은 또 거래가 동반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갔던 때에 일부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확인해 보게 되면 거래량이 또 동반되면서 올라가다가 5,600원 부근이 저항이기 때문에 못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갈 때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동반됐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6,200원에서 6,500원대까지는 변동폭이 계속 있을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지지 저항을 체크를 해보게 되면 5,300원 전후가 있죠. 이 5,300원 전후가 깨지지 않으면 아까 말씀을 해드렸던 6,200원에서 6,250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월 달에 이슈가 됐던 게 결국은 한성기업이라는 게 결국은 김밥 관련주로 또 엮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캐데몬 이슈 때문에 변동폭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사조 대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조 대림은 2%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거래량이 너무 없죠. 실적도 없습니다. 거래량이 없는 거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계속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이 박스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4만 500원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 4만 6천원 부근에 매도. 거래량이 너무 없어서 이 정도로만 체크를 하고 넘어갈게요. 신라교역 거래량이 이것도 역시 없죠. 개파락이 되게 되면 일반적으로 고점과 저점을 좀 잡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흐름이 나와야 되는 거냐면 만약에 저항을 뚫고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락하게 되면 요거는 이런 식의 매도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흐름이 나오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9,3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요. 만원 부근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 다만 8,900원 이탈을 하게 되면 저는 8,400원대까지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8,900원 이탈 시 정리하는 걸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체크 역시 없네요. 아마 수산주 전반적으로 실적이 없을 것 같습니다. 동원산업은 실적이 있네요. 사상 최대의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분기로 보게 되면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많이 갔네요. 그래서 주가는 많이 갔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만 말씀을 해드리자면 일단 올라오게 되면 48,500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8,500원을 돌파를 해야지 51,000원대까지 상승 여력이 있는 거고요. 지금 기준으로 하게 되면 뭐 주가가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는데 이거는 44,000원의 저항 때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4,000원 돌파하게 되면 그냥 48,000원까지 보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저점으로 형성되었던 41,500원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네요. 41,500원 이탈 시 정리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이 괜찮기 때문에 일단 48,000원대까지 다시 한번 상승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조 오양 체크를 해보게 되면요. 뭐 거래량이 없죠.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안 보는 게 좋죠. 그냥 계속 차트 넘겨서 볼게요. 사조 오양은 차트가 너무 별로예요. CJ 시푸드 그래도 10만 주 거래량은 있는 종목이고요. 이으름입니다. 이으름. 지금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최근에 저점으로 형성되었던 2,850원 이탈 시 정리 올라가게 되면 3,300원에서 차익 실현. 이게 지금은 맞습니다. 사조 시푸드 이것도 거래량이 지금 3만 주 정도밖에 안 돼요. 주가는 많이 올라갔습니다. 많이 올라갔고요. 손절가만 정리해 드릴게요. 요거 이탈하면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8,6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신라 SG 이것 거래가 4,000주밖에 안 되는 종목인데 그냥 개인적인 의견은 나오세요가 답이긴 합니다. 나오세요. 그런데 저는 세게 물려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 때문에 말씀을 해드리지만 5,850원이 단기적인 저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5,850원 돌파 시 6,000원, 6,200원 그리고 5,530원 이탈 시 그냥 매도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동원수산 이것도 거래량이 엄청 없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만 말씀을 해드리자면 이 가격인 거죠. 조금 더 내려와도 될 것 같은데 5,900원 이탈 시 매도하시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5,900원 이탈 시 매도. 올라가게 되면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6,500원이 강한 저항이 있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성 관련주는 일반적으로 거래량을 체크를 해봤을 때 거래량이 현저하게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리스크 관리하는 차원으로만 말씀을 해드렸고, 페인트 관련주도 보게 되면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은 보여주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들도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노루홀딩스를 볼게요. 실적은 나와 있지는 않고요. 연간으로는 떨어지네요. 연간으로는 떨어진다라는 거. 근데 주가 이만큼 올라갔죠. 올해 12,500원짜리가 32,500원까지 올라갔는데, 옛날에 혹시 그 펀드에서 슬금슬금 다 매집해놓고 주가 많이 올라갔던 그런 종목들이 있었죠. 느낌이 그러네. 느낌이 그러네요. 실적이 좋아지지 않는데 이렇게 올라갈 이유가 없죠. 그렇다라고 해서 건설 쪽이 좋지도 않고요. 그러면 조선 쪽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조선 때문에 이게 올라갔다? 저는 아닐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KCC가 최근에 도료 사업 경쟁사인 노르페인트의 최대주주 노르홀딩스의 지분을 7% 이상 사들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것 때문에 아마 이슈가 된 게 아닐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이슈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KCC 매수로 인한 상승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는 3만원 이탈씩 차익 실현해야 된다. 이렇게밖에 결론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사마페인트. 사마페인트는 거래량이 없죠. 근데 이것도 그냥 보면은 박스권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박스권. 근데 박스권도 확인을 해보게 되면 5,950원 이탈 시 정리, 6,300원 부근이 단기 목표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강남 제비스코 거래량이 역시 없는 종목입니다. 액면 분할을 했는데도 거래량이 되게 없네요. 이거는 시장에 상관없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1,500원 이탈하게 되면 요거는 매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400원 돌파를 하게 되면, 돌파가 아니라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면 정리하는 거죠. 정리. 뭐 뉴스도 크게 없고요. 무차입 경영에 대한 이슈로 저 PBR 이슈가 부각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노르페인트도 그런 흐름이 아니었을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KCC도 뭐 페인트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박스권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34만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이 종목은 아닌 거죠. 지금은 저항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 저항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제 생각은 45만원대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는 지금 눈에 안 보여요. 조광페인트. 거래량이 많이 없는 종목이고요. 조광페인트는 지금 흐름이 이렇게 되고 있죠. 저점이 일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최근에 저점이었던 5,400원 이탈 시에 매도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올라가면 계속 깨지는 가격이 6,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6,100원입니다. 6,000원에서 6,100원이면 정리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거래량은 워낙 없습니다. 거래량이 너무 작아요. AK홀딩스도 페인트 관련주로 등록이 되어 있네요. AK그룹 자체가 지금 유동성 위기가 계속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어디에 애경산업이 매각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을 때마다 변동폭이 이렇게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올라가면 일반적으로 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음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12,400원 부근 되게 되면 그냥 정리하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벽산. 벽산은 그래도 반 딱 나누면 5만 주 정도는 거래가 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2,100원 정도가 매수 타이밍이겠죠. 다만 2,1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건 국룰입니다.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특별한 이슈는 없는데 뭐 최근에 들어서 연간으로는 턴어라운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턴어라운드 되는 거는 확인이 됐는데 3분기 실적은 좋지는 않죠. 그냥 박스권 보시면 돼요. 지금 정부에서도 건설 경기를 뭐 그전에는 세금까지 건들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각이 좀 바뀌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금리 변화가 생길 텐데 지금 부동산 때문에 금리를 동결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좋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9,000원 이탈 시에 정리하시는 게 맞고요. 9,500원은 단기 목표가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르 페인트도 실적은 역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좋지 않나요? 좋지 않습니다. 종목들이 뭐 거래량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빠르게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참고로 페인트가 쓰이는 곳도 굉장히 많아요. 다만 그 산업이 살아나야 되죠. 일반적으로 건설이나 조선이나 자동차 뭐 이런 쪽이 좀 살아나야 되는데 이쪽이 활성화가 크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재미없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테마 빠르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